유학 후 첫 수업에서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해 좌절했던 청년은 몇 년 후 동양인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가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라틴어 수업의 저자 한동일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동일 변호사의 슬프고 외로웠던 10년간의 로마 유학 생활과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해준 그의 마음가짐과 공부법에 대한 책 한동일의 공부법 수업을 참고했습니다. 2001년 30살의 저자는 로마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로마의 유서 깊은 교황 창립 라테란 대학교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였죠. 대학원 수업은 이탈리아어로 진행되었으므로 우선 10개월간 이탈리아어를 공부하는 과정부터 밟았습니다. 다행히 외국어를 익히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미리 법학기로 리딩까지 맞춰둔 상태였죠. 그렇게 부푼 기대를 안고 들어간 첫 수업! 저자는 망연자실하고 맙니다. 수업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동료 학생들은 다 알아듣는 기본 법률 용어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을 때 그는 엄청난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낍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했죠. 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한 저자와 달리 동료 학생들은 거의 다 법학을 전공한 학생들이었고 동기생 중에는 이탈리아의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의실에 앉아 알아들을 수 없는 수업을 긴 시간 동안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책을 펴도 뭐부터 공부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죠. 게다가 살인적인 스케줄의 수업과 산더미 같은 과제는 매일 이어졌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법학 지식도 전무한 상황이었지만 마냥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분명하게 학업을 중단하기로 한 게 아닌 이상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자는 목표를 세웠고 그걸 실천에 옮겼습니다. 수업 중에는 애써 이렇게 위로하며 버텼죠. 지금은 그저 이 정도로 만족하자. 내가 언제 또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교수님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겠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야. 우와, 그냥 정신승리 같은데. 아마 이 생각마저 하지 않았다면 저자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공부고 보고 당장 때려치고 한국으로 돌아왔겠죠. 하지만 저자는 일단 계속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누가 뭐래도 자신만은 스스로를 격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냥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뭔가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죠. 그는 국리 끝에 법률 용어부터 익히기로 합니다. 그것도 10개월 배운 외국어 실력으로요. 초조하고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일단 영어부터 알아들어야 수업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애물은 또 있었습니다. 저자가 갖고 있던 이탈리아어 한국어 사전은 모역이 너무 많아서 봐봤자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영한 법률 영어 사전으로 먼저 법률 영어를 익힌 뒤 익힌 영어를 다시 영어 이탈리아 사전에서 찾아보는 식으로 두 단계를 거쳐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고작 영어 이해를 위해 이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 싶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음부터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방법 같은 건 찾을 수 없었죠. 지루하고 비효율적이었지만 단어를 이중으로 찾아보면서 익히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한 학기 내내 이 지루하고 외로운 용어 정복 싸움을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다 드디어 첫 번째 시험을 볼 시기가 다가오죠. 첫 시험은 구술 시험이었는데 교수가 질문을 하면 학생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긴장으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치르게 된 첫 시험에서 저자는 말 그대로 탈탈 털리고 맙니다. 교수님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시험이 끝난 거죠. 그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교수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제 자신이 하찮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 학생에게 주는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게 기쁘기는커녕 부끄러웠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한 첫 시험의 악몽 이후 저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뼛속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내내 이런 생각이 그를 괴롭혔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처럼 괴로운 생각, 두려운 생각에 자주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씻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인문학서적 읽기와 기도나 명상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인문학 책을 읽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생각이 과연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혹은 시험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지 같이 현재의 괴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거리를 둘 수 있게 해주고 때로는 답까지 찾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경우 거기에 더해 괴로운 생각이 들 때마다 틈틈이 기도를 하며 그 시간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거나 포기할까 말까 고민만 했다면 결국 그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또 그는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매듭을 짓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힘들더라도 일단 시작한 건 어떻게든 끝을 맺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모든 터널에 끝은 있습니다. 다만 끝까지 간 사람에 한해. 또 저자는 그 과정에서 쉬운 선택을 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의 부끄러움까지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어려운 선택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재능 있는 사람들에 관한 연구가 떠올랐습니다. 뭔가를 남들보다 빨리 배우는 사람들, 일명 재능충들은 연습을 할 때 보통 사람들보다 자신의 실수를 교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고 합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연습을 하다가 실수가 나오면 애써 무시하고 이미 잘하고 있는 걸 반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유는 명백합니다. 실수를 마주하는 것이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뛰어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수에 집중합니다. 현재 자신이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실력이 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는다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일매일이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는 쉬운 선택을 하지 않으며 계속 공부해 나갔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2학기가 되자 상황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드디어 사전을 사지 않고도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그 시기에 은인 같은 동기생들 몇 명과 친구가 되면서 혼자 하는 공부 외에 추가로 그들과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스터디를 통해 구술 시험을 대비해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험에서 거의 항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죠.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며 석사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남들은 최소 3년은 걸린다는 박사과정을 10개월 만에 끝내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짧았다고 해서 수월했던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묘사했죠. 저는 그때 평생 써야 할 에너지를 다 소진한 느낌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극도로 지쳐 있었죠. 이러다 오래 못 살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석박사 과정을 마친 뒤 그는 바티칸 대법원 사법연수원에 입학했고 다시 한번 4년간의 처절한 공부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 시험에 응시해 그해 변호사 시험 합격자 3명 중 1명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죠. 그렇게 그는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죠. 그들은 마치 별로 힘들이지도 않고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한 것 같은 운 좋은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행운이 찾아오도록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라는 노력을 통해 운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